안녕하세요. 여한구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제가 요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제일 먼저,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등교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월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요렇게 해놨어요. 그 등교 이후에 5월 달에 등교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제일 첫 번째 5월 달에는요, 등교 시기가 다 학년마다 전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등교 시기를 보시게 되면 우선 고3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13일 수요일 날에 우선 등교를 시작을 하고요. 보통은 등교를 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바로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서 우선은 마스크를 모두 다 착용을 한 가운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모두 다 건강한 가운데 올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본론으로 들어와서, 등교 시기가 이제 5월 13일 날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바로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모의고사를 저희가 봤던 적이 한 번도 올해 없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상으로 해서 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의고사는 예비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때를 대비해서 실제 수능 시험장과 같은 느낌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다가 우선 고3 같은 경우에는 매진을 해서, 올인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2는 이제 고2 학년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수요일 날 개학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동아리 편성을 끝내놓은 곳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제가 전편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아리 편성 관련돼가지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상설 동아리 혹은 일반 동아리라고 표현이 되는 동아리의 구성을 누구나가 다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학교가 있고, 내가 진로 희망하는 동아리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 동아리가 됐던 상설 동아리가 됐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들어가신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동아리 혹은 상설 동아리에 부족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부족한 내용들을 자율 동아리로 친구들과 함께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면 돼서, 저희 학교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이제 등교를 모두 다 1, 2, 3학년이 하고 난 다음에 동아리 편성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동아리 편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활동이 6월 중순부터 진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아리는 제가 창체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에서는 일반 동아리 혹은 상설 동아리 하나, 글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생기부에. 그리고 자율 동아리, 이름만 들어가지만 자율 동아리 하나,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이렇게 해서 꼭 세 가지 항목을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누누이 많은 설명회 할 때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요,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교내 대회가 열리게 될 거예요. 교내 대회가 열리게 되겠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꼭 확인하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교내 수상과 관련돼서 상장을 꼭 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자율활동 관련돼서 학급 내에서 이제 뭐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제 뭐 선출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인해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방식들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제 임원 선출을 하게 될 거예요. 임원 선출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 잘 생기부 내용 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회 활동들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는 좀 지금 좀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활동들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회도 또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회 활동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뽑게 된다면 거기 학생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자율활동에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로 활동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뭐 진로 진학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사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뭐 도서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연구 보고서 및 뭐 독서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교내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시에 있어서 수시를 놓고 가는 건 그 6장의 카드를 버리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활동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서를 확인을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되게 독서를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독서를 읽어서 나의 진로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을 맨 마지막에 3학년 때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여서 1학년의 경우는 인문사회, 자연, 과학, 체육 그리고 예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독서를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1학년 1학기, 2학기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1학기에 내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책을 읽어야겠다. 나는 진로가 요쪽으로 좀 가고 싶다. 뭐 체육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 쓰면은 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체육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책, 그리고 인문학 관련되어 있는 책 중에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뭐 자연계열 뭐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뭐 체육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과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체크를 하고 한쪽에 1학년 같은 경우에 너무 편향되지 않게 다양한 독서를 읽고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지키고 그리고 3학년에는 전공 적합성을 딱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얘기를 할 때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꽃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큰 범주 내에서 1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2학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3학년 때는 마지막 마무리 하는 단계로 자세하게 내가 어떠한 나무가 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꽃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모든 활동을 그 다이어리에다가 적으라고 하면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망각곡선이 있어서 까먹어요. 분명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점을 핸드폰에 있는 달력에다가 간략간략하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봉사활동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진행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마사지 봉사를 했는데 오늘은 뭐 노인정에 마사지 봉사를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좋았다, 기뻤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으면 나중에 이 내용을 보면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나요. 그 내용들을 나중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생기부 작성을 할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쓸 때 좋은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들은 핸드폰 달력에다 꼭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1, 2, 3학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번째는 이제 6월달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6월 달에는요, 중간고사를 봐요. 중간고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내신 버리고 정시 가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6장의 카드를 버리고 3장의 카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거든요.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모두 다 가지고 가는 게 입시에 있어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 경험적인 요소를 봤을 때도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시로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또 포기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재수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중간고사,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고사 6월달에 너무너무나 잘 체크해서 잘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비교과를 체크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냥 필수사항으로 학기가 시작되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비교과 잘 챙겨서 내신 관리, 모의고사 관리 하다가 중간고사 시험 보고, 다시 또 비교과 잘 챙겨서 내신 관리, 모의고사 관리, 수능 관리 쭉 공부하다가 다시 기말고사 보고, 요런 패턴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비교과 체크를 하는 거죠. 생기부에 들어가는 4번 항목의 수상 경력, 교내대회에 내가 어떤 거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수상 내역들을 챙겨 나갈지,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와 있는 자율활동,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죠. 교내 혹은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었던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동아리 활동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동아리는 이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상설 혹은 일반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자율 동아리에서 상설 일반 동아리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진로 활동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내에서 진행되는 진로 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활동들을 체크를 잘 해주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5월에 등교를 시작하게 되면 수업 시간 때 내가 활동했었던 내용들,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내용들이 각 과목별 선생님에 의해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고, 여기서 기재되지 못한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전제로 깔아놔야 되는 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요 내용들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수업 때 수업 시간대, 각 과목별의 수업 시간대에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발표하는 모습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기입을 해주시는 건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활동들을 잘 체크를 해서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7월달로 넘어갈게요. 7월달은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겁니다. 이제 생기부의 키워드, 그동안 1학년 때 산을 보고 2학년 때 숲을 봤으면, 그리고 3학년 때는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데인데, 생기부에 나와 있는 키워드, 예를 들면 체육교육이면 체육교육, 스포츠과학이면 스포츠과학, 스포츠의학이면 스포츠의학,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3번 항목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1번, 학업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2번,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내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들이 3가지 이내로 쓰는 거, 그리고 3번, 나눔 배려 협동, 내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눔 배려 협동들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 키워드와 생기부의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9월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늦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저희는 더 훨씬 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학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키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월 달 정도에 빠듯하게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있어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체력을 한참 더 당겨서 올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기초 체력이 없으면 이게 9월 달부터 실기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방전돼요. 번아웃 된다고요. 그래서 체력을 꾸준히 계속 올려놓고 9월 달에 기초 체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훈련, 컨디션 조절, 부상 방지를 해서 만점 기록에 다다를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부상 방지예요. 부상. 다쳐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학교, 저희 제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60명 중에 한 6명? 그러니까 10명 내외 10명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실기 전형 잘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다쳐서 못 보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 관리가 기본적인 베이스. 요것 또한 입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관리. 다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계속 위쪽에서 5월달, 6월달에 설명드렸었던 거. 내신, 모의고사, 비교과 관리. 요거 3개를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8월달입니다. 8월달에는요,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기말고사 필수예요, 필수. 기말고사 필수기 때문에 기말고사 마무리를 잘 하고 1, 2, 3학년 모두 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소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 종목별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대학의 기록들을 어느 정도 기록인지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 되면 대학을 원서를 넣어서 붙는다 떨어진다의 점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본인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 수능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수능은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계속 수능 볼 때까지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월달입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가 마감이 되는 시기예요. 생기부 마감이 되기 때문에 9월 중순이면 마감이기 때문에 생기부 마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생기부 마무리를 준비를 해서 9월달에 생기부를 마감을 하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대학을 결정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결정을 하는 때는 상향으로 2개, 적정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안정권은 이제 누가 봐도 작년 대비 최근 3개년도 대비했을 때 이 대학은 내가 요 정도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보통은 이 수시 결정할 때 6개의 카드를 저렇게 쓰는데요. 요건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요런 느낌으로 해서 본인의 대학을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체크할 게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각종 서류들. 예를 들면 특별 전형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보통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땐 2020년 9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 보훈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종류의 서류들이 대학마다 다 다른데 그 서류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놓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다 끊을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을 끊지 못한다면 각 동사무소에서라든지 여러 빨리빨리 체크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서류를 또 뽑으면 그 서류를 또 다시 대학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체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서 접수 플러스 원서비 내는 거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UA 어플라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사 어플라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 접수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다 체크해야 된다. 누락되면 네, 그건 모두 다 수험생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이 되면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쭉 설명해드렸던 거를 반복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시면 되세요. 내신 공부, 비교과, 모의고사 공부를 계속 병행을 하고 실기까지 같이 잘 챙겨 나가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부 내용 내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매일매일 활동을 할 때마다 핸드폰 달력에다 기입을 해서 그 내용을 생기부 내용 내에 잘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선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하셔야만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등교를 하게 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꼭 진학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